나이 쉰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왔지요. 단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그러나 나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빛이었지요. 이름이 뭐니? 단비입니다. 단비. 들어오너라. 기생집 주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옥화였지요. 단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넓었지요.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렸지요. 저녁 안개가 마당에 깔려 있었습니다. 옥화가 단비를 침방으로 데려갔지요. 여기서는 바느질을 하면 된다. 기생 노릇을 시키려는 게 아니다. 솜씨가 있다 하니 침방 일을 맡아 해보거라. 여기 있는 동안 밥은 주고 잠자리는 주겠다. 빚은 일로 갚으면 됩니다. 단비가 고개를 들었지요. 옥화의 눈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비를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단비는 침방에 앉아 바늘을 잡았지요. 기생들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공연복이었지요. 무대에 서는 옷이었습니다. 화려하였지요. 단비는 그 화려함 속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하였지요. 기생들이 단비가 만든 옷을 입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옷이 어떻게 이렇게 몸에 맞소? 불편한 데가 없소. 이 색깔이 내 얼굴빛을 이렇게 살려줄 줄 몰랐구나. 옥화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였지요. 소문이 났습니다. 기생집 안에서 소문이 났지요. 그러다 밖으로 퍼졌습니다. 양반집에서 단비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생집에 드나드는 손님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지요. 침선방에서 단비의 손을 그토록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최판서였지요. 최판서는 기생집의 풍류를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래 준비로 기생집 박사들과 의논할 일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최판서가 마당을 지나다가 침방 창호지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늘 소리가 들렸지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조용한데 힘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최판서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저 소리였습니다. 침선방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지요. 최판서가 옥화를 불렀습니다. 저 침방에 있는 아이가 누구요? 단비라 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왔지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최판서가 잠시 말이 없었지요. 만날 수 있겠소. 옥화가 단비를 불렀습니다. 단비가 침방에서 나왔지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비가 최판서를 보았지요. 침선방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그토록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노인이었지요. 단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판서가 단비를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단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이었지요. 죽은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며느리의 인매였지요. 최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자랐다 하였소. 얘 키워준 부모는 어떻게 되었소? 단비가 잠시 머뭇거렸지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어미는 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단비가 멈추었지요. 천석이 떠올랐습니다. 관아 마당이 떠올랐지요. 억울하게 가셨습니다. 최판서가 굳었지요. 억울하게. 예. 최판서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돌아섰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판서가 잠을 자지 못하였지요.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작거리 백정집에서 자란
단비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보아라. 키워준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억울하게 죽었다는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인이 나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옥화도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비가 처음 들어오던 날이었지요. 보따리를 풀 때 잠깐 보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옥패였지요. 그 문양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지요. 옥화가 주방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지요. 한양 이곳저곳 사연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좀 봐.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옥화가 옥패 문양을 그린 종이를 내밀었지요. 주방 아줌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최가침 선장 집안 문양 아닌가? 옥화가 굳었지요. 최가침 선장. 30년 전 역병으로 대가 끊겼다는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옥패가 왜 저 아이 품속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옥화가 단비를 불렀지요. 단비, 그 옥패 어디서 났니? 단비가 굳었습니다. 키워준 어미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포대기 안에 꿰매어져 있던 것이라 하였지요. 옥화와 주방 아줌마가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이튿날 주방 아줌마가 저작거리로 나갔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서촌 역병 이야기, 최가침 선장 집안 이야기, 산파 이야기를 캐고 다녔지요. 저녁이 되어 돌아온 주방 아줌마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옥화야, 뭐래? 맞는 것 같아. 산파가 역병 집 아기를 저작거리 백정 아내한테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관군이 마을을 봉쇄해서 산파가 다시 못 들어갔다고. 그 산파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 옥화가 숨을 들이켰지요. 그럼 저 아이가 최가침 선장 집안 핏줄일 수 있어.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옥화가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화가 최 판서를 찾아갔지요.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판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역병 때 잃어버린 손녀가 있으십니까? 최 판서의 몸이 굳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어르신이 침선방에서 그 아이 손을 보시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품속에서 이것을 보았지요. 옥화가 옥패 문양을 그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최 판서의 손이 떨렸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침선장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양이었지요. 아들 내외가 죽던 날, 아기 포대기 안에 꿰매어져 있던 그 옥패였습니다. 최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옥화가 나갔습니다. 최 판서는 방 안에 홀로 서 있었지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년이었지요. 30년 동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아들 제사상 앞에서 살아있다면 지금쯤 10살이 됐을 텐데 하고 중얼거리던 그 밤들이 떠올랐지요. 살아있었지요. 살아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단비가 들어왔지요. 옥화가 옥패 이야기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단비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단비가 최 판서를 바라보았지요. 최 판서가 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었지요. 단비가 천천히 품속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손에 올려놓았지요. 그리고 최 판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할아버님,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단비도 몰랐지요.
그냥 나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말이었는데 낯설지 않았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말 같았습니다. 이 옥패가 무엇인지 이제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 판서의 눈이 흔들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옥패를 바라보았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잃던 날, 밤 포대기 안에 꿰매어져 있던 그것이었지요. 최 판서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패를 집어들었지요. 그러고는 단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흘렀지요. 최 판서가 평생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단비도 울었지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지요. 처음 보는 노인의 품이었는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였지요. 옥패보다 더 따뜻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지요. 최 판서가 단비를 떼어놓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죽은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죽은 며느리의 손이었지요. 미안하다. 최 판서가 말하였지요. 30년을 혼자 살게 하였구나. 단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어미가 있었지요. 끔찍이 사랑해준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지요. 최 판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떠돌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비가 말하였지요. 할아버님, 아버지가 억울하게 가셨습니다. 백정이라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판서가 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30년을 혼자 버텨온 눈빛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눈빛이었지요. 최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풀어주겠다. 날이 밝자마자 최 판서가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을 불렀지요. 관아로 가라 하였습니다. 천석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 하였지요. 노 대신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지요. 천석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들여다볼수록 이상하였지요. 비단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지요. 증언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상하였지요. 뿌리를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빚쟁이 중 하나가 입을 열었지요. 최 판서가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노 대신 앞에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였지요. 새어미가 시킨 것입니다. 하나가 불자 나머지도 불었지요. 새어미가 천석 몫으로 거짓 증언을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천석이 죽으면 단비를 팔아넘기고 집까지 차지하려 한 것이었지요. 점순이 살아있을 때부터 천석에게 눈독을 들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새어미를 불렀습니다.